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 IAP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컨슈머블과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논 컨슈머블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 컨슈머블을 구현 시 영수증을 검증하여 구매하지 않았다면 버튼을 활성화하고 구매했다면 구매하지 못하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은 미리 만들어 배치하였습니다. 유니티 IAP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인앱 퍼체이싱을 선택하고 설치합니다.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인앱 퍼체이싱을 선택하셔도 되고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제너럴, 서비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버전은 4.10.0입니다. 설치를 완료했다면 Configur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창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설정 창은 상단 메뉴에서 Edit,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며 왼쪽 목록에서 서비스, 인앱 퍼체이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키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키를 등록하기 위해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하고 왼쪽 목록에서 수익 창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수익 창출 설정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라이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를 전체 복사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와서 대시보드를 선택하여 유니티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왼쪽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상단에 인앱을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가운데 구글 라이선스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하고 저장합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래 엔터 키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고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아래 Obfuscate License Keys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이 되면 빨간 글씨가 사라지게 되며 정상적으로 키가 등록되게 됩니다. 창을 닫고 하이어라키 창에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IAP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IAP 매니저라 정하겠습니다. 생성한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IAP 매니저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인앱 상품을 선택합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GPGS를 적용한 앱을 빌드하여 구글 콘솔에 업로드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품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품 아이디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 아이디를 통해 접근하게 되니 자신이 알기 쉽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품 세부 정보는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름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가격은 여기서 바로 생성할 수 있지만 앱을 여러 개 출시한다면 한 곳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가격 템플릿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템플릿은 구글 콘솔 첫 화면에 있으니 거기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가격 템플릿 선택을 클릭하여 설정한 가격을 정합니다. 다중 수량은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기 위한 설정이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라면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세금, 규정, 프로그램에서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은 디지털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독 서비스가 아니라면 디지털 콘텐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제품이 아닙니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그럼 왼쪽에 비활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이 활성화되어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상품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광고 제거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제품 아이디는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상품 세부 정보는 사용자가 알 수 있게 이름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가격 템플릿을 선택해서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 작성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상품이 비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이제 다 만들었으니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인앱 퍼체싱, IAP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여기 아이디란에 구글 콘솔에서 작성한 제품 아이디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Add Product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 더 생성합니다. 여기 아이디란에
다른 제품 ID를 작성합니다. No ADS는 한 번만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컨슈머블이 아닌 Non 컨슈머블을 선택합니다. 아래 스토어 ID 오버라이드는 출시하는 플랫폼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플랫폼의 결제 ID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설정한 것은 IAP 버튼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정한 대로 작동되게 됩니다. IAP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 작성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뭔가 적용을 해줘야 한다면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미리 만들어둔 IAP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자동 완성이 안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Using Unity Engine Purchasing을 작성합니다. 모노비헤이비어 옆에 인터페이스인 iStore Listener를 작성합니다. iStore Listener를 보게 되면 아래 빨갛게 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면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함수들이 작성됩니다. 이 함수들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따로 뭔가 해줘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저는 결제 사항을 보여주기 위해 UI를 선언해주고 텍스트를 작성해주겠습니다. iStore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의 변수 스토어 컨트롤러를 작성합니다. 제품 ID를 적용할 스트링 변수를 작성합니다. 각 이름에는 제품 ID를 작성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초기화할 수 있게 init IAP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에서는 UI에서 활성되거나 비활성되어야 하는 것들을 먼저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바 변수 빌더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configuration 빌더에 인스턴스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로 스탠다드 퍼체이싱 모듈에 인스턴스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앱 내에서 판매할 아이템들을 정의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빌더에 add product 함수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제품 ID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인자는 결제 타입을 작성하면 되는데 루비는 계속 결제 가능하게 컨슈머블을 작성합니다. 빌더에 add product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결제되면 더 이상 결제할 필요가 없는 non consumable을 작성합니다. 초기 설정은 다 했으니 이걸 스타트 함수에서 호출되도록 합니다. onInitialize 함수는 자동으로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스토어 컨트롤러의 인자 값으로 오는 컨트롤러를 대입해줍니다. onInitialize failed 함수는 초기화가 실패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위에는 에러만 받아오는 것이고 아래는 메시지까지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각각 로그를 작성해서 왜 실패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onPurchaseFail 함수는 구매가 실패하는 경우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Purchase Processing Result 함수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재화나 기능 등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바 변수 Product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인자값인 Purchase 이벤트에 Purchase Product를 대입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 정보를 프로덕트 변수에 전달해주게 됩니다. 어떤 게 결제되었는지 로그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에 ID가 구매 ID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각 조건에 맞게 되면 해당 재화나 기능들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을 작성하고 Purchase Processing Result에 Complete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제 버튼 이벤트에 연결할 Purchas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인자로 제품 ID를 받아오게 합니다. 스토어 컨트롤러에 Initiate Purchase 함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인자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하는 상품 ID를 전달하여 결제 과정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영수증을 확인하는 Check Non Consumable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인자로 상품 ID를 받아오게 합니다. 바 변수 프로덕트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스토어 컨트롤러에 프로덕트에 with id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값 id를 작성합니다. with id를 이용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해당 상품의 정보를 가져왔다면 불변수 isCheck를 작성합니다. 프로덕트에 has receipt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상품 정보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있다면 isCheck의 값은 true가 되며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기존 구매 버튼을 가려줄 버튼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set active를 작성해서 영수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버튼을 활성 비활성되게 해줍니다.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가려주는 버튼을 활성화되게 합니다. 체크 non consumable 함수를 자동 초기화되는 on initialize 함수에 작성합니다. 인자에 한 번만 결제되는 상품인 ID인 no ADS를 작성합니다. 이제 작성을 마쳤으니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갑니다. 각 버튼 이벤트에 purchase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품 ID를 작성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null reference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갑니다. init IAP 함수에서 마지막에 unity purchasing initialize 함수를 작성하고 첫 번째 인자에 this, 두 번째 인자에 builder를 작성합니다.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무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작성 안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작성을 해야 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버튼을 클릭했는데 null reference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만약 초기화를 해야 한다는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in-app purchasing, IAP 카탈로그를 선택합니다. 아래 보게 되면 automatically initialize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모두 체크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오류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컨슈머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가짜 결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와야 구글 콘솔에 앱을 등록하게 되면 정상 결제가 됩니다. I 버튼을 클릭하면 구매 성공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on Consumabl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매가 성공되며 다시 클릭되지 않게 다른 버튼으로 교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드하여 구글 콘솔에 등록합니다. 내부 테스트에 업로드하고 난 뒤 테스트를 눌러보면 아래 테스트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 복사를 클릭하여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주고 거기서 다운로드에 설치되게 합니다. 결제 테스트는 앱 테스트와는 다르게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구글 콘솔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 아래에 라이선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보게 되면 앱 테스트와 동일하게 테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터를 선택하고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되게 합니다. 이제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구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테스트 카드, 항상 승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며 이렇게 되면 테스트로 결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Non Consumable 버튼을 클릭하여 구매를 완료한 뒤 다시 재접속합니다. 다시 접속하게 되면 구매한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구매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IAP를 이용하여 인앱 결제를 구현하는 방법과 영수증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